자, 소화와 순환하고 있고, 일단 소화가 필요한 까닭은 음식물을 작게 나누어야지, 분해를 해야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해하는 것까지 저번에 했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흡수를 해야 됩니다. 몸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뭐 분해를 하죠. 여러 단계를 거쳐서 분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입에서는 녹말이 분해가 되고,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가 되고요. 식도 지나서 위에서는 단백질이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근데 그게 한 번에 분해되는 게 아니어가지고 여러 단계를 거치는 거지. 그 위에 이렇게 머무르다가 이렇게 여기 소장이 있는데, 소장이 있는데 이렇게 넘어와요. 이렇게 넘어올 때 여기 잘 보면 이제 이자라는 게 있어요. 이자. 이자에서 이자액이 나와서, 이자액에는 3대 영양소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다 있습니다.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분해하고, 그 다음에 아밀레이스가 또 나와. 아밀레이스는 입에서도 나오고 이자액에도 있어요. 그러면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고, 그 다음에 트립신이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또 나와요. 그러면 또 단백질을 또 분해합니다. 근데 그때 여기 쓸개즙이라고, 쓸개에서 쓸개즙이 나와. 쓸개즙이. 그러면 여기서 쓸개즙은 소화 효소는 아니고 소화를 도와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소화액이 됩니다. 소화액. 소화액이라는 말이랑 소화 효소라는 말이랑은 좀 달라요. 소화액은 뭐 그냥 좀 이렇게 뭐 용액 같은 그런 의미고, 소화 효소는 그 안에 들어있는 소화를 시켜주는 그런 물질을 말하는 거지.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소장으로 들어왔겠지. 근데 소장을 이렇게 막 지나다 보면 소장에서 마지막으로 단백질과 녹말을, 엿당을 마지막으로 분해하는 소화 효소가 또 나와요. 그래서 그럼 다 분해가 된 거야. 근데 이게 약 7m 정도 됩니다. 이게 성인은 한 7m 정도 돼요. 여길 지나면서 흡수가 돼. 흡수가 될 건 다 되고, 나머지 흡수 안 된 찌꺼기들은 요 대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대장에서는 수분만 흡수가 됩니다. 수분만. 그러다가 나중에 나오는 거죠. 항문으로 나오는 겁니다. 요런 과정.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배우긴 했어요. 이런 걸 다 배웠습니다. 요 입에서는 침 아밀레이스가 이렇게 녹말, 위액은 펩신, 쓸개즙은 그냥 이걸 떨어뜨려 넣는 정도. 이자에게는 아밀레이스가 한 번 더 나오고, 트립신, 라이페이스 나오는데, 라이페이스는 지방산과, 지방산은 요 하나하나 요거 있죠. 요렇게 생긴 애, 요렇게 생긴 애가 지방산이고, 요거 하나 붙어 있는 애, 요게 모노글리세리드예요. 모노글리세리드. 모노가 하나 붙어 있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아미노산,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 녹말은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는데, 포도당은 한 종류인데 아미노산은 이런 20종류가 있는 거야. 20가지가 있는 거야. 요거는 자,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자, 흡수가 된다. 이거 흡수. 포도당은 이렇게 흡수되고요, 아미노산도 흡수가 되고,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돼요. 자, 흡수가 될 때 소장이 길기도 긴데 주름이 져 있어. 주름. 이게 주름이 졌다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밋밋한 거랑 주름진 거랑은 표면적의 차이가 있어요. 표면적이 얘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접하는 면적이 많아야지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름이 져 있는데, 근데 또 그 주름 하나하나에 융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융털. 그러니까 융털이 나와 있는 것도 표면적을 넓히는 거예요. 표면적을. 네, 표면적을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름이 많고 융털이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소화된 영양소와 접촉할 수 있는 뭘 증가시켜? 표면적을 증가시켜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되게 몸의 구조가 잘 짜여져 있는 거지. 근데 융털 하나하나에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게, 이 혈관이 이렇게 있어요. 겉에 있는 게 모세혈관, 가운데 안쪽에 있는 게 암주관이에요. 암주관.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죠. 모세혈관은 혈관이기 때문에 피가 흘러요. 근데 피는 물이 주성분이야. 물이 있어요. 그래서 물에 녹는 애들은 포도당과 아미노산 이런 애들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물에 녹는 애들, 물에 녹아서. 그런데 모노글리세리드랑 지방산은, 이거는 써놔요. 이 둘은 수용성이라고. 수용성, 물에 녹는다. 얘네 둘은 지용성이에요. 지용성, 기름에 녹는다. 그래서 그런 애들은 암주관으로 흡수가 되는 거야. 잘 봐요. 화살표 잘 보세요. 암주관으로 보이시죠? 그쵸? 암주관. 왜냐하면 기름하고 물하고는 잘 안 섞이거든. 그래서 기름에 녹는 애들은 암주관으로 들어가는 거고, 물에 녹는 애들은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성 영양소인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 무기염류 이런 거는 뭐 철분이나 칼슘이나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비타민 중에 물에 녹는 애가 있어요. 물에 녹는 애. 그거는 BC,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C 음료로 마시더라. 그쵸? 뭐 비타 500. 그 물에 녹으니까, 물에 녹여서 먹는 겁니다. 그런 애들은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고, 지용성, 기름에 녹는 애들은 지방, 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그거랑 ADEK, 요거는 이제 비타민 종류 중에 ADEK는 물에 녹지 않아요. 그래서 암주관으로 흡수가 된다. 알겠죠? 물에 잘 녹는 애들은 모세혈관, 물에 잘 녹지 않는 애들은 암주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엄청 체계적이죠. 자, 그래서 흡수가 된 다음에 온몸으로 보내는 거야. 온몸으로. 근데 온몸으로 보낼 때 잘 봐. 수용성인 애들은 간 문맥이라고 하는 혈관을 타고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가는 거예요. 수용성인 애들은 간을 거쳐서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간다. 그럼 피들이 심장 펌프 작용으로 막 다른 데로 막 다 보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림프관은 이제 융털, 여기 융털입니다. 융털에서 흡수되네. 융털이 아니라 미안. 암주관에서 흡수가 되는 애는 혈관이 아니라 림프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림프관. 그거는 약간 이제 기름 같은 성분이야. 근데 이거는 그림상 간을 거치는 것 같지만 가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간을 안 거쳐요. 지용성 영양소는 암주관으로 흡수된 후 림프관을 통해 이동해. 써놔. 이게 간은 거치는 게 아니에요. 혈액과 함유하여 심장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왜 간을 거쳐가냐, 이게 나중에 배우는데, 포도당 이런 거를, 포도당을 일부 간에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밥 먹었으면은 한 6시간은 버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먹자마자 다 써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간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간에 영양분이 많은 거지. 뭐지? 용궁 임금님이 토끼 간 떼어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간에 영양분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저거 가만히 있으면 졸려요. 포도당을 일부 간에다 저장을 하기 위해서 간에 거쳐간다고. 이해하시죠? 자, 그렇고, 자, 녹말은 침과 이자에게 있는 아밀레이스에 의해 엿당으로 분해된 후 소장에서 모세혈관으로. 가끔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밀라제.
아밀라제. 이게 영어 써져 있는 대로 읽으면 이렇게 아밀라제라고 있거든요. 근데 아밀레이스가 더 영어 발음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는 아밀레이스라고 해. 자, 최종 흡수가 되고, 단백질은 위액에 들어있는 펩신, 이자액에 들어있는 트립신에 의해 중간 산물까지 분해된 후 소장에서 최종 아미노산으로 최종 분해되는 흡수된다. 지방은 쓸개즙에 의해 작은 덩어리로 유화된 후, 유화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게 작게 나눠지는 거. 그 다음에 이자액에 들어있는 라이페이스에 의해 소장에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되는 흡수됩니다. 대장에서는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로부터 물을 흡수합니다. 물을. 영양소는 소장에서 흡수되는데 수용성 영양소는 융털에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고, 흡수된 후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이동하고, 지용성 영양소는 융털의 암주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암주관으로 흡수된 후 심장으로 이동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온몸으로 보내지는 겁니다. 되시죠? 예. 그래서 순환을 배워야 되는데, 이제 순환 배우기 전에 안 푼 문제도 풀게요. 요거 일단 여기 풀어져 있는 거 좀 봐주세요. 34쪽 풀었을 것 같긴 한데 예빈이 좀 봐주세요. 없어요? 네가 안 와서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다시 할게요. 요거 한번 빠진 적 있잖아요. 네. 치매 소화작용 실험하기. 녹말을 증류수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맹물이야, 맹물. 그 다음에 녹말을 침 희석액, 침이지, 침. 이거 실험하려면 침을 뱉어야 돼. 여기다 이거 실험할 때 있는데 침을 여기다 넣습니다, 진짜로. 침 희석액을, 이게 체온 범위야, 체온 범위. 체온 정도로 온도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잘 됩니다, 실험이. 그렇게 한 20분 정도 놔둔 다음에 요 용액들을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 그런 걸 한 방울씩 떨어뜨려. 이렇게 떨어뜨릴 필요 없고 여기 떨어뜨려도 돼. 여기다가 요거 때문에 그렇구나. 여기다 떨어뜨리면은 색깔 변화를 보는 거야, 일단. 자, 그래서 A는 아이오딘 반응했을 때, A는 얘가 A죠? A, 얘가 B. A에는 청람색으로 변해요. 녹말이 있다란 소리야. 분해가 안 됐다는 소리야. 분해가 안 되면은 녹말이 있으니까 아이오딘 반응하면 청람색이 돼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변화가 없지? 이거 녹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녹말이 있어야지 청람색으로 변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남은 애들의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린 다음에, 베네딕트 용액 색깔이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원래. 네, 청색. 그 다음에 이걸 가열하는 거야. 이게 가열하는 판이야, 이게. 히팅 멘틀, 뭐 이거 가열판이야, 이게. 가열을 해주면 나중에 보면은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요. B가 바뀌었지, 이거 황적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황적색으로 바뀌는 거는 엿당이 있으면은 황적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했다라는 이야기고, 얘는 분해를 안 했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엿당이 없으니까. 이해합니까? 그래서 1번부터 2번 다시 한번, 아마 푼 적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다시 한 번만 풀어볼게. 자, 과정 1에서 실험관 A와 B는 결과를, A는 B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대조군이다. 이게 대조군이 맞아. 사실은 대조군은 아무 짓을 안 하는 거야. 맹물 넣은 거는 사실은 아무 짓을 안 한 겁니다. 소화 효소를 넣어준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애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비교하기 위한 거를 대조군이라고 해요. 35에서 40도를 담그는 것은 침 속의 소화효소 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체온 범위에서 그게 가장 활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험 과정 2를 통해 시험관 A와 B의 용액에 녹말에 검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2번 실험은 그 아이오딘 떨어뜨리는 거죠. 아이오딘화 반응. 그건 녹말 검출 시약입니다. 아이오딘 반응은. 맞아. 3에서 효소에 의해 녹말이 분해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분해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뭐 맞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장이 좀 애매하네요. 내 생각에는 맞는 것 같은데 동그라미 맞네. 맞고요. 근데 내 생각에는 4번 문항을 뭐 특별히 베네딕트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베네딕트 반응은 이제 엿당을 검출하는 시약입니다. 그래서 분해돼서 뭐 엿당이 만들어졌냐 뭐 이런 거를 알아내는 그런 시약입니다. 동그라미 해주시고. 자, 근데 여기는 좀 다른 게 뭐냐면 B에 끓인 침을 넣은 거야. 끓인 침. 끓인 침은 사실 소화 효소가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체온 범위에 있어야지 효과적으로 작용하는데 끓여버리면은 그게 단백질인데 그게 파괴가 된 거야. 그래서 이거는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B는. 그래서 특징 소화 효소는 체온 범위에서 활발하게 작용한다. 끓이면은 이거는 이게 녹말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가열하면 뭐 작용하지 못한다. 예, 끓이면.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잖아. 여기에서 있잖아. 베네딕트 반응하고 난 다음에 이거 끓이잖아요. 베네딕트 반응 한 다음에 끓이잖아. 이거는 전부 다 반응하고 나서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베네딕트 반응 검출하기 위해서 끓이는 거지 이미 다 소화 효소가 작용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야. 그래서 요건 상관없는 거예요. 이때 끓이는 거는. 되시죠? 그 다음에 요거는 혈액에 관한 거니까 요건 넘어가고. 자, 36쪽. 이게 효소가 있으면 원래는 되게 좀 힘겹게 생성물이 생성이 되는 거를 이걸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가지고 빨리빨리 되게 만드는 겁니다. 효소가 그런 거를 촉매라고 하면 촉매. 이 효소는 이제 그 다음에 기질특이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활성 부위가 딱 맞는 애만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밀레이스는 녹말만 분해하고 펩신은 단백질만 분해하고 딱 맞는 애들만 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기질특이성이다 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온도가 요 범위에서는 자기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온도가 너무 높잖아요. 그럼 이게 파괴가 되는 거예요. 효소가 파괴가 되는 겁니다. 온도가 딱 맞춰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산성 정도에 따라 펩신은 위에서 반응하는 위. 근데 위에는 위산이 나와. 위산은 이 pH라고 하는 게 작아요. 산성이야. 산성에서 잘 반응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중성 가까이. 요거는 중성인데 요런 거는 약한 염기입니다. 약한 염기성. 그 초등학교 때 염기성, 산성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잖아요. 그쵸? 약한 염기성에서 트립신 라이페이스가 반응하고요. 침 아밀레이스는 중성에서 반응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정리되어 있는 거고요. 아직 1번부터
12번까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까지. 자, 다 했죠? 1번, 자, 흡수할 수 있도록 잘게 분해하는 과정을 소화라고 합니다. 소화. 뭐 작게 만든다, 뭐 이런 뜻이겠죠. 한자가 어떻게 되나? 아니네. 작을 소는 아니네. 한자가. 사라질 소네. 사라질 소. 어허. 작을 소일 줄 알았는데. 삭이다라는 뜻이 있군요. 삭히다. 삭히다 뭐 이런. 사기다. 사라지다. 없애다. 소멸하다. 사라질 소네. 사라질 소. 근데 원래 사라지는 거는 아니고 아무튼 작게 만드는 거야. 그쵸? 소자가 근데 작을 소인가 싶었는데 아니네. 사라질 소. 사라질 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거는 이제 뭘 하는 거냐면 그래도 잘 읽어 보셔야 돼요. 셀로판 주머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셀로판지라고 해서 셀로판지 뭐 셀로판지 본 적 있나? 학교에서? 뭐 근데 그게 비닐 같이 생겼지만 사실 비닐이 아니에요. 그 물에 넣잖아. 그 막 젖어요. 비닐이 아닙니다. 그 셀로판지는 이게 작은 구멍이 있어요. 작은 구멍이 있어서 그래서 뭐가 통과할 수 있어요. 물 같은 게 통과를 합니다. 이거 물이 통과해요. 자, 그래서 셀로판지 안에 녹말 용액을 넣어놓고 포도당 용액을 넣어놓은 다음에 좀 기다리고 나중에 이 비커에 있는 물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녹말은 덩어리가 크니까 셀로판지를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포도당은 통과합니다. 작아서. 자, 그래서 이걸 베네딕트 반응을 하면은 베네딕트 반응이 돼요. 포도당이 여기 있다라는 게 돼. 그래서 반응이 일어났죠. 근데 아이오딘 반응 이건 안 돼요. 안 돼. 왜냐면 얘가 녹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B에서만 반응했다고 되어있지? A는 반응 안 한 거지, 그쵸? 녹말은 셀로판 막을 통과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B만 반응했으니까. 포도당은 셀로판 막을 통과하지 못했다. 통과한 겁니다. 이 실험에서 그러면 소화가 왜 필요하냐? 셀로판 막을 그 세포막이라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 세포막. 세포막을 통과하려면 작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의 필요성을 알 수가 있지. 이해 가세요? 2번이 답입니다. 자, 화학적 소화와 관련 있는 거. 자, 단맛이 났다. 그러니까 뭔가 그 성질이 바뀌었다 뭐 이런 의미인데 엿당으로 분해를 한 거죠. 그래서 기억 괜찮고요. 쓸개즙은 화학적 소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실질적인 그 지방의 분해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덩어리가 작게 된 것 뿐이기 때문에 화학적 소화랑은 관련이 없고, 소화 효소가 작용하여 영양소가 다른 물질이 되는 게 화학적 소화가 맞아요. 기억 디귿 3번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간은 녹말이 이게 엿당이지. 엿당으로 분해가 된 거고 아밀레이스가 그렇게 하는 거. 아밀레이스. 요거는 포도당인데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거는 소장에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있어요. 원래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있는데 그거는 고등학교 때 가르쳐주고 중학교 때는 그냥 탄수화물 분해 효소다 이렇게 그냥 불러. 적어놔. 이런 건 화학적 소화가 맞고요.
가에 관여하는 소화액은 침과 이자액이다. 그 안에 아밀레이스가 있는 거야. 소화액은 침과 이자액이다. 맞아. 나는 소장에서 일어나는 분해 반응이 맞아요. A는 아이오딘 반응으로 검출할 수 있다. 엿당은 아이오딘 반응으로 검출하는 게 아니고 베네딕트 반응. 저거 자꾸 베네딕트 반응으로 검출하는 거예요. B는 소장의 융털로 흡수된다. 맞죠? 융털로 흡수되는데 특히 융털에서 저거나 자꾸 모세혈관. 포도당은 수용성이니까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 자, 침의 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건데 그 4개에서 온도를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침을 넣어야 돼. 증류수를 넣으면 소화효소가 없기 때문에 소화작용 안 돼요. 온도가 너무 낮으면 또 안 되고 온도가 너무 높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만 지금 황적색으로 변했냐면 베네딕트 반응했을 때 얘만 변했잖아요. 얘만. 그 침에는 녹말을 소화하는 효소가 있고 침. 근데 이제 얘가 안 된 이유는 온도가 안 맞아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 침의 소화 효소는 온도가 높을수록 잘 작용하는 거 아니고 B를 잘 섞어주면 실험 결과가 황적색으로 된다. B는 근데 온도가 너무 높은 거거든. 잘 섞는다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C에 침을 넣으면 녹말의 기계적 소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 화학적 소화. D에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넣으면 청람색이 되죠. 왜냐하면 녹말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5번 답이죠. 이해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A는 간이야. 간. 그냥 적어놔. 간. C는 위. 요거는 쓸개. 요거는 이자. 요거는 소장. 소장인데 소장 윗부분은 12지장이라고 따로 부르기는 해. 근데 아무튼 소장. 3대 영양소의 소화 효소가 모두 포함된 소화액을 분비하는 기관에는 D고 이름도 써야 됩니다. 이자라고도 하고 췌장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췌장이라고도 합니다. 뭐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뭐 있잖아. 그 만화도 있잖아. 그쵸? 췌장이라고 합니다. 이 췌장이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췌장이 아프면은 죽어요. 진짜로. 근데 췌장암은 원래 잘 모른대. 암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사람이 잘 모른대요. 잘 안 아파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C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의 이름. C는 위네요. 위. 그 이름은 펩신이고 소화효소가 하는 작용. 단백질을 분해하죠. 자, 지방 소화 과정입니다. 지방 덩어리를 지방이긴 한데 작은 덩어리로 나누는 거는 쓸개즙. 쓸개즙에는 소화 효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소화 효소 라이페이스. 자꾸 적어주시고 가에 관여하는 소화액은 쓸개즙은 어디에서 합성되냐면 B가 쓸개잖아. B에서 합성되는 게 아니에요. 쓸개즙은 A에서 합성돼. 간에서. 그래서 B에는 그냥 저장만 하는 거야. 적어야지 공부되는 거예요. 안 적고 가만히 있으면 졸려. 자, 나에 관여하는 소화 효소는 라이페이스가 맞고요. 가와 나 반응은 모두 E에서 일어난다. 요거는 다 소장에서 일어나. 소장이 인가 지금? 이 소장 맞네.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4번. 자, 요거는 이제 단백질 분해하는 건데 처음에는 펩신 위에서 저거
중간 산물로는 트립신. 근데 그거는 소장에서, 요거는 단백질 분해 효소. 원래 펩티데이스라고 이름이 있는데 그냥 중학교 때는 그냥 단백질 소화 효소인가 분해 효소인가, 소화 효소. 근데 이것도 소장이에요. 이것도 소장. 그러니까 트립신도 소장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물론 이자액에서 나오는 거죠. 이자에서부터. 근데 요건 이자액이에요. 이자액. 요건 소장에서 나오는 거고. 가나다 모두 화학적 소화가 맞아요. 화학 결합을 끊는 거고요. 나는 틀렸어요. 나가 아니라 가는 위에, 나는 이자액. 단백질의 최종 산물 기억은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기억 디귿 3번 아미노산이 맞아요. 그 다음에 10번에 흡수될 수 있는 거, 여당 흡수 안 됩니다. 비타민 흡수돼요. 비타민은 원래부터 작으니까 소화를 안 해도 흡수되는 거예요. 지방산 되고, 무기염류 되고, 아미노산 되고, 모노글리세리도 되고, 5가지네. 4번. 자, 그림을 잘 보셔야죠. A는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 그렇지요. B는 암죽관. 근데 암죽관에 혈액이 흐르는 게 아니라 림프액이라고 하는 게 흐르는 거야. 림프액이라고 해서. 포도당 A로 흡수된다. 맞고요. 비타민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A로 흡수가 되고요. 소장의 융털은 접촉 면적을 늘리는 거지, 줄이는 거 아니죠? 자, 12번 넘어갑니다. 자, 요 간을 거쳐서 가는 애는, 요거는 모세혈관에서 흡수가 된 애고, 요건 모세혈관에서부터 흡수가 된 애고, 요거는 암죽관에서 흡수가 된 애입니다. 암죽관에서. 이거는 간 거쳐가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뒤로 가는 거, 뒤로. 소장으로 흡수된 비타민 A가 지용성이야. 지용성. 가를 통해 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가는 겁니다. 비타민 A, D, E, K는 지용성이에요. 소장 융털의 암죽관으로 흡수된 영양소는 나를 통해 이동한다. 맞아요. 소장에서 흡수된 포도당과 지방은 다른 경로를 거쳐 간에서 함유한다가 아니라 심장에서 함유하는 거예요. 니은 2번. 됐습니다. 좀 쉬었다가 순환기간 할게요.